우리 김경진 위원께서 이 소중한 신문 조사 시간을 이렇게 본인이 김기춘 정인께 진솔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추가로 하실 더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황영철 위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예, 황영철 의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춘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직무를 보고 계시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께서 국정 전반에 관해서 뭐 왜곡 극방하기 때문에 제가 네. 공식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저 다 알고 계셔야 되죠. 공식 뭐 예, 일정은 일정은 다 압니다만은 예. 네. 자, 그 세월호 당일날에 대해서 지금 앞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식적인 일은 알 수 있으나 관저에서 일어난 일은 알 수 없다. 관저 내에서의 사사로운 일은 알지 못한다. 결국 김기춘 증인의 입에서 대통령께서 세월호 당일날 관저에서 사사롭게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증인께서 당일날 관저에서 무슨 일을 증인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월호 당일날 무엇을 했느냐의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 있었고 직무를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무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비서실장은 그 직무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앞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공식적인 일은 알 수 있으나 관저에서 일어난 일은 알 수 없다. 결국 증인 입에서 관저에서 사사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관저도 올라가 보면은 집무하는 장소가 있고 주무시는 내실이 있는데 그 내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는 알지 못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증인께서는 세월호 당일날 직무를 보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집무실에서 직무를 보고 있었다면 비서실장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내실에서든 어실에서든 사사로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대 여러 대통령님께서도 그 관저에서 일을 많이 보셨습니다. 근데 관저에서 일을 보시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리를 어쩐다든지 화장실에 가신다든지 하는 이런 사사로운 일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머리를 하셨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거네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 유독 지금 머리를 했다는 거를 예를 드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여기서 의원님들이 아까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나중에 다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차은택 증인은 네. 예, 최순실 씨 소개로 네. 당시 비서실장인 우리 김기춘 증인 만났다고 했죠? 그래서 최순실 청와대 씨- 가서 만났죠. 네, 최순실 씨가 김기춘 실장이 연락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김기춘 실장께서는 대통령께서 차은택을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네. 정말 우스운 사실이 하나 또 발견이 됩니다. 이걸로 봤을 때 결국은 최순실이 또 권력 1인자예요. 최순실이가 차은택에게 만나보라고 했던 것은 최순실이가 대통령한테 말을 해서 자, 차은택을 김 비서실장 만나게 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대통령은 또 그 말을 듣고 또 비서실장한테 차은택을 보낼 테니 만나라 했고 대통령은 다시 또 최순실한테 자, 비서실장한테 얘기했으니 차은택을 비서실장한테 보내라. 이렇게 지금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 실장께서 증인께서 계속 최순실이 아닌 대통령께서 차은택을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 대통령 말씀을 듣고 제가 그렇죠. 차은택 씨를 오라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결국 네. 그 상황은
최순실이가 대통령한테 차한택을 비서실장 만나보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상황은 지금 상황대로라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참 진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계속해서 답답하고 정말 참담합니다. 자, 김종 증인께 묻겠습니다. 예. 김종 증인께서는 자 지인이 소개시켜줬다라고 했어요. 예. 지인이 누굽니까? 검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을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그건 죄송합니다만 의원님. 누구예요? 그건 제가 밝힐 수가 옆에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맞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제 아는 지인입니다. 누구예요? 말씀하세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종 차관에게 증인에게 최순실 씨를 소개시켜준 사람은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나와서 얘기한 걸로 나와요. 그렇게 맞아- 얘기했죠? 그건 와전된 겁니다. 누굽니까 그러면? 와전된 거라면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누군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건 제가 검찰 수사하고 좀 재판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제가 그 질문 그것을 말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말을 못하죠?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미 검찰에는 다 밝혔습니다. 예, 또 계속되면 답변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자, 우리 고영태 증인. 네, 고영태 증인 빌로밀로 네, 가방업체 사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빌로밀로 가방을 참 많이 가지고 다니세요. 그렇죠? 확인하신 적 있죠? 네, 대통령께 이 가방을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처음에는 최순실 씨가 와서 한두 개씩 뭐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받아가고 얼마짜리 정도 가지고 왔죠? 뭐 그때마다 그 들어간 실비만 받았기 때문에 예, 뭐한 시가로 따지면요. 시가를 어떻게 먹인 적이 없어서요. 그냥 대충 한 50만 원, 뭐 6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황영철 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예, 경기도 남양주을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김기춘 증인. 증인은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죠. 네, 국가의 주요 공직들을 거의 40년을 거쳐온 분인데 명예를 존중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저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근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반드시 오로지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선언하신 거 맞죠? 선서하셨죠? 네, 그렇게 믿고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참 우병우 민정수석이 출석을 불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사실 고령이고 저도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뭐 제 심장에 스텐트도 지금 7개 받고 있고 어젯밤에도 제가 좀 통증이 와서 예. 입원할까 했지만은 국회의 건의라 또 국회가 부르는 것은 국민이 부르는 것이다 해서 제가 제 백사하고 여기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국회가 부르면 당연히 와서 진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병우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고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상당 부분 또 많은 부분 책임 있는 공직자인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이렇게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분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병우 수석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은 오라도 출석하기 바랍니다. 자, 정인께 김기춘 정인께 묻겠습니다. 이 언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방 어디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비서실장이라도 아니면은 담당 수석이라도 보내가지고 대통령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그때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냐 이런 질문이 계셔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때 제가 듣기에는 청와대 어디에 계셨느냐라고 물으시는 줄 알고 여러 군데 그 집무실이 산재해 있어서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고 했는데요. 사실 제 질문에만 답해 주십시오. 네, 그날 뭐 대통령이 대면 보고 쫓아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그때 저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도 있고 해서라고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있던데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그것은 주사를 맞았냐 안 맞았냐 그런 걸 왜 안 물어봤느냐고 해서 저는 그런 거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그렇게 보도가 된 거죠. 여성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많은 또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한테 좀 모독감을 줬다는 제가 판단도 좀 적절치 하시는 게 못한 좋겠습니다.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사생활이면 모르겠지만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사생활 부분이 김기춘 정인 비서실장으로서의 출신으로서의 정인의 인식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은 24시간 근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저희는 24시간 근무하는 대통령한테 사생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24시간 근무를 해도 공부를 수행하는 시간도 있고 사사로이 주무시는 4월 시간도 있지 16일 날 않겠습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사생활의 기간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뭐 공무 수행하는 기간이라고 공무 수행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지적과 반성을 안 하십니까? 계속 보고도 받으시고 현장에도 가시고 하셨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했다고 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인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왜 이러한 사태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왜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고 세월호 참사는 정말 불행한 참사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시피 그 세월호 회사의 불실도 있었고 구조하는 것이 충분히 효율적이 못한 것도 있었고 많은 원인이 겹쳐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답변에서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한 수석의 민정수석의 이 메모들을 보면은요 많은 부분에 비서실장 지시로 보이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직접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보지 나중에 못하고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직접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세월호 특별법은 자익 세력들이 벌이는 일이고 국가기관 진입 욕구가 있기 때문에 차단해야 된다. 유민 아빠 김용호 씨 단식 중단에 대해서 비난하는 언론을 움직여라. 세월호 관련해서 야당 의원 이 배후에서 천동 조정하니까 이거 철저히 지휘하고 지시해라. 이래서 김현 의원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런 등등 내용을 보면은요,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라 청와대 공작실장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비망록을 가지고 많은 꾸지람을 주시는데요. 우리 저 청와대 우리 수석 회의라는 것이 수석들을 모아놓고 실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회의가 아닙니다. 각자 자기 소관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얘기하고 이래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기 때문에 그게 적힌 것이 전부 실장이 하나하나 다 지시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 회의 참여자들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작성한 분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제 거짓 없는 얘기입니다. 김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강남갑 이종구 의원입니다. 김기춘 증인께 먼저 그 우병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민정비서관으로 김기춘 실장께서 그때 스카우트 하신 겁니까? 민정비서관 들어올 때 대통령께서 그 사람을 지명을 하고 예. 한번 의사 확인하라 해서 제가 대면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병우 장모와 최순실, 이게 차은택 이렇게 골프를 치신 적이 있는데 결국은 최순실 백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병우 그런 사실은 전 전혀 몰랐습니다. 대통령의 네, 지시가 있었다. 네. 예. 김기춘 우리 증인께서는 그 십상시 문건 그 만만회 그러한 것을 그 조사를 지시를 했죠. 제가 조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고요. 네. 2014년 1월에 그때 조응천 민정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네. 그런 그 말하자면 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그 조사를 해가지고 이미 갖고 왔다. 이미 네. 조사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 내용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2014년 연초나 중순에 이제 쳐내야 된다라는 의논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저 자신의 거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뭐 더 조사해보라 말아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묵살한 것입니다. 특별한 조치를 그러면 김기춘 증인께서 대통령께 그 내용은 보고를 하셨죠? 그 내용 그때 보고를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제가 저의 그 거치에 관한 신상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또 대통령께 전부를 다 보고 중요한 일이면 보고를 하겠는데 그 당시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못하고 보고를 안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문건은 그 후에 그 유출이 됐죠. 그 유출돼 가지고 그 해 11월 하순에 세계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 네. 그 과정은 아는 얘기고요. 근데 이러한 그 문건 유출건 이것이 잘 검찰에서 마무리가 돼가지고 대통령께서 우병우 수석을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 그러던데요. 그건 사실이죠? 그건 모릅니다. 그런 칭찬 아니, 받았다는 그래가지고 얘기 칭찬을 받아가지고 민정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이렇게 프로모션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니다. 그거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네. 수석 비서관 시키는 것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좋습니다. 그 김기춘 증인께서는 이제 대표적인 공안통인데 우리 고 김영한 그 수석의 그 비망록에 보면은 이제 여러 군데 그 나오시거든요. 그 가운데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세월호 관련도 있지만은 특히 이 사법부에 대한 그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헌재에 그 관련되는 것도 나오고 또 국정교과서 이 부분도 나오고 또 문화계의 네트워크, 소위 영화계의 그 좌파 성향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보수 성향의 국제시장 막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국정 각 분야에 대해서 김기춘 우리 증인께서 인사를 포함을 해서 많은 개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인정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법부를 저희들이 무슨 아니 사법부는 좀 그렇다고 예. 치고요. 그러면 언제도 저희들이 관계 문화예술 문화예술도 사실 교육문화수석의 소관인데 민정수석 그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뭐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네. 이번에 그 대통령이 3차 담화 하셨는데 그 3차 담화에 조언을 하셨나요? 전혀 조언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뭐 이 모든 수습을 뭐 김아무개하고 저를 거명하는 보도를 봤는데요. 지난번에 그 우리 당의 상임 고문하고 전직 국회의장들이 처음에 한번 불려가서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하는 그때 다녀온 이후에는 전혀 제가 이 건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유준용 전 장관 오늘 증인으로 안 나오셨는데 이분이 2014년 10월 문체부 1급 6명의 일괄 사표와 관련해 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성분 검사를 한 후에 문체부 김희범 1차관에게 명단을 주면서 자르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네. 보도를 봤는데요. 보도 보셨어요? 제가 자르라고 한 일이 없고요. 네. 우리 1급 공무원들은 장관이 바뀌면 비록 그분들이 정무직은 아니지만은 장관에게 인사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일괄 사표를 하거나 퇴진을 예. 종용받는 예. 수가 많이 있는 그런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아니 여섯 근데 명 여기 나오는 얘기 중에서요. 예. 성분 검사, 성분검사 그런 거 성분 없고요. 검사가 뭐냐 이거예요. 모릅니다. 6명 중에 나이 많은 순서로 57세, 53세 세 분이 나가고 52세 세 분은 잔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여러 정황을 보면은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에 앞서서 민간 문화 스포츠 재단을 관장하는 문체부를 길들이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의 사표도 받고 사전 정리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이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재단의 설립이나 모금 이런 것은 제가 2015년 2월에 그만두고 난 뒤에 다 일어난 일이고요. 제가 재임하던 동안에 무슨 그런 것을 정지 작업을 하거나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김기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김기춘 증인은 이번 청문회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직책에 있었습니다. 기대를 갖고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청와대 기밀 유출 사건, 정인의 문건 사건, 최순실, 김종 차관 사건, 국정교과 사건 이 등등 본 청문회에서 다루는 모든 사건에 개입이 큽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세월호 당일날에 대해서 당시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 청와대 대처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였을 걸로 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당일 정말로 대통령께서 관저에만 계셨습니까? 저는 지난번 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할 때도 이제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 밖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 관저, 본관, 또 우리 비서들이 있는 위민관, 그리고 영빈관 이런 데 곳곳에서 행사를 하시기 때문에 청와대 경내에는 계셨지만은
어느 집무실에 있었는지 잘 모른다고 답변 드렸는데 네, 이번에 알겠습니다. 청와대 분들이 다 말하기를 그날 관저에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자, 관저에 알겠습니다. 있은 줄 알게 자. 되었습니다. 당시 이게 그 말도 많고 탈로 많은 김영환의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 일지입니다. 비망록이 아니라 이 비슷한 노트 형식 보셨죠? 청와대에 쓰고 있는. 뭐 쓰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 각자 제가 좀 이따 이 전편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많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김영환 수석이 그 당시 썼던 게 맞습니다. 자, 7월 8일자 보면은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서 장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돼 있어요. 세월호 참사 원인은 선장선의 배타적 유기염이라는 거다. 그 다음 장 눈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보고 그 과정의 혼선은 없었다. 정말로 당일 청와대에 보고나 그 과정상의 혼선이 없었습니까? 그 보고를 이제 팽목항에서 오는 보고도 있고 인천에 있는 해경본부에서도 오고 또 여기 서울에 있는 중대본에서도 오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보고서가 오고 아마 상황실에서 정리하는 과정에 뭐 혼선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좀 물어보겠습니다. 7월 18일자 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4월 16일자에 위치 말씀 알려고도 하지 마라. 자료 제출 불가능하다. 이런 지시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지시 내린 적이 없습니다. 저 알려고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을 제가 수석들한테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도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실장이 이걸 내라 저걸 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저 알겠습니다. 국회를 상대하는 정무수석실과 소관수석실과 문서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실에서 알겠습니다. 함께 정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자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9월 23일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VIP 7시간 관련 주름 수술설 사이버 수사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써져 있어요. 아마 그런 보고가 올라왔다는 취지겠죠. 아니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일날 이런 수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토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일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하는 CCTV 자료 보존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 경호처장 말에 의하니까 CCTV 다 폐기됐다고 했던데 어떤 경위로 폐기가 된 겁니까? 그 청와대 출입자의 확인 이런 것은 다 경호실 소관입니다. 비서실에서는 그거 알지 못합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조사했죠? 감사원에서 감사했죠? 세월호 관련해서? 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9월 1일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원장 보고 토론하는데 오프터 리코더로 하라. 청와대에 비공식적 오프터 리코더로 보고하라고 돼 있어요. 자, 10월 8일자에 감사원 결과 발표 미리 받아서 검토하고 코멘트해라. 전 뭐 알지 못하는 감사원 감사 결과 마사지에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실제로 거한 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며칠 날 한지 알고 있습니까? 뭐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독립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가져가서 검토하고 코멘트 받아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은 그 진상을 국민들이 제대로 믿겠습니까? 감사원에서 저한테 그런 걸 사전에 보고하러 온 일이 없습니다. 네. 없으면은 김영환 민정수석이 혼자서 받았다는 겁니까 지금? 그건 뭐 알지 못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김경진 의원이 말했던 부분입니다. 10월 27일자 세월호 인양, 시신 인양 안 된다. 정부 책임 부담. 이 부분 관련해서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한 달이 됐습니까? 두 달이 됐습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의 기술을 동원해서라도 제 판단으로는 인양을 했으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이미 인양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제 생각으로는 고의로 인양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혹시 그 안에라도 시신 항구가 있을까 봐. 시신이 자연 소멸되기를 기다려서까지 일부러 인양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수부에서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은 걸로 저는 압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의 기술이 세월호를 아직도 인양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예.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세월의 유족들이 발을 끄더라도 조속히 인양돼야 할 것입니다. 예. 당시 이런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민의 입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영주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장재훈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부산 사상출신 장재원 의원입니다. 김기춘 증인, 12시 반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박근혜 정부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퇴장의 직전에 있습니다. 그 핵심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비서실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속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죄하는 방법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장님과 최순실이 모른다고 얘기하면 전체 최순실의 국정농단 자체가 퍼즐이 맞지 않고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이 주변 관리 실패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3차 회담? 3차 담화? 네. 그런데 김기춘 실장께서 그 주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야말로 몸통이 됩니다. 김 실장님이 지금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곤란에 빠진 가장 비참하게 퇴진할 대통령에게 김기춘 실장이 돌을 던지는 겁니다. 묻습니다. 네. 마승 빌딩 아십니까? 네? 마승 빌딩? 마승 빌딩. 모릅니다. 마승 빌딩에서 임대해서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미승 빌딩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 최순실의 빌딩에서 임대를 해서 사무실로 사용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일본 차병원 줄기세포 맞으러 갔을 때 누구 소개로 가셨습니까? 그는 제 아들이 지금 누구 소개로? 그러니까 일본 차병원에 차병원의 소개로 갔습니다. 저 아들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가 싶어서 백방으로 물어보니 차병원에서 그 줄기세포 연구를 알겠습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가서 알겠습니다. 상담을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우연의 일치입니다. 안 된다고 차병원 부속 차원병원이 대통령과 최순실의 전용 미용 병원이었습니다. 알지 참 못했습니다. 오비리락입니다. 알지 또 못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김종차관. 김종차관께 묻습니다. 김종차관께서 많은 최순실과 함께 최순실의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 국정농단을 했습니다. 이 잘못을 국민 앞에 씻기 위해서라도 김 차관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해 주셔야 됩니다. 김 차관께서 김기춘 실장을 통해서 최순실을 알게 되었다는 검찰 진술을 이 자리에서 말해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위대한 진실을 말하는 지금까지 모든 죄의 반을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차관. 네. 검찰 조사 받을 때 최순실을 김기춘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셨죠. 그 와전된 것입니다. 아닙니까? 와전된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조사에서 황영철 진실대로- 의원의 질문에 김기춘 실장의 소개로 만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아닙니다. 아닙니다는 위증입니다. 지금의 김총차관의 죄와 가중처벌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김종 차관이 이번에 오늘 김종 차관의 진실을 말해준다면 저는 앞장서서 김종 차관의 죄를 조금 깎아달라고 탄원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기춘 실장을 소개로 최순실을 만난 거 말씀하셨죠? 의원님 그거는 와전된 것으로 아닙니까? 와전된 아닙니까? 것입니다. 아닙니까? 검찰 조사에서 아닙니까?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안 합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위증입니다. 네. 밝혀지면 위증입니다. 다 밝혀집니다. 그 다음에 김종 차관이 누구로부터 정유라를 잘 봐주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검찰 조사에서 김종 차관은 차관 취임한 직후 김 전 실장이 정유라를 돌봐주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면 왜 이렇게 정유라와 장시호를 싸고 들었습니까?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인연으로? 왜 이렇게 싸고 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 거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아니 검찰 수사 받는다고 이 국정조사에 와서는 위증이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조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 국정조사의 진술과 답변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 지시로 왜 어떤 인연으로 정유라와 장시호를 이렇게 싸고 들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싸고 든 건 맞죠? 형사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형 재판 과정에서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차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묻습니다. 정유라와 장시호를 싸고 들고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고 장시호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특혜를 주고 일감 몰아주고 한 거는 맞죠? 그거 역시 지금 제가 지금 검찰 수사하고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기춘 실장의 발언을 듣고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의 왜곡된 인식, 공작, 정치, 70년대로 퇴보한 공안 통치 이런 걸 통해서 박근혜 정권이 쓰러졌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박사모를 통해서 고소하게 만들고 들어보세요. 권은희 의원 선거법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만만의 사건 가지고 박지원 의원 고발하라고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고 박범계 의원 자유청년연합으로부터 고소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비망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망록을 전부 부정하십니까? 그럼 김영한 고민정수석이 날조, 거짓, 소설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김 실장! 국민 앞에서 겸손해지고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십시오. 저 의원님 최순실 왜 모르나냐고 자꾸 다그치시는데 최순실을 제가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한 통화라도 한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검찰에서 조사해 보면 다 알 것이고요. 제가 일본 가서 또 면역 치료를 받은 것이지 우리 내자가 너무나 몸이 약해서 말이죠. 줄기세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빌딩은 죄송합니다. 그 빌딩에는 제가 있은 일이고 저는 광화문 사무실에 20년간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서한 정의는 숨기가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인들께서 사법적 판단만 중시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는 무시한 정언 행위는 마땅히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직원께서는 정은석의 마이크의 볼륨을 좀 더 높여주시고 계속해서 자 위원장님 의사진행만 3초만 주십시오. 예, 장재은 의원 의사진행 발언 짧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김기춘 전 실장의 발언 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표합니다.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답변과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답변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주의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김종 차관이 발언하지 않으면 오늘 청문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김종 차관이 모든 것 정유라에게 특혜를 줬느냐, 장시호에게 특혜를 줬느냐, 그 검찰 조사에서 이미 언론에 나간 얘기마저도 검찰 수사라고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이 문제 답변을 내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인들에게 국조특위위원장으로서 엄중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 계획서 상에는 지난 11월 17일 정부와 관련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상의 여러분들의 입장만 가지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거듭 주지시켜 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의견은 과거의 국정조사와 달리 조금 전에 주지한 바 따라서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국회 본회의 의결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계속될 경우에는 정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정인으로서 처벌을 규정한 동법 제12조에 의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발 조치된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